안녕하세요, 공범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죠. 네, 마치 대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전국 순회 정치활동, 그러니까 지역을 돌면서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이런 방식의 정치활동은 선거 때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의 정치활동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그럼 평소엔 왜 안 하냐?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평소에는 의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외투쟁 중이죠. 게다가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활동이 가능한 거죠. 기간도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18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선거하고 시간이 비슷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민생투쟁 대장정은 대선의 예행 연습이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무튼 대선을 방불케 하는 민생투쟁 대장정 성적표가 어떤지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장정을 시작하기 직전 5월 첫 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33에서 3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장정 기간에 30% 초반대로 떨어집니다. 30%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 전국 순회가 손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대선급의 전국 순회였잖아요. 이렇게 하면 당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지역을 갈 때마다 그 지역의 당 조직을 완전히 결집시키거든요. 게다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에게 충성하지 않을 지역위원회는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정치 신인인 황교안 대표로서는 중요한 선거 연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유한국당에서 차기 대선 후보로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 거죠. 자, 그럼 손해는 없을까요? 일단 가는 곳곳마다 반대 시위에 직면했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죠.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는 펜스를 뜯고 행사장을 빠져나와야 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문제는 황교안 대표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아직 소명이 된 것들도 있고 그러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소환될 것 같은 느낌의 사건 사고들도 많았는데요. 황교안 대표의 정치인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모여서 지지율을 오르지 못하게 혹은 끌어내리게 하는 요인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 과정에 있었던 논란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5월 7일 부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울컥하기도 했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날 자갈치 시장은 정기 휴일이었습니다. 상인들을 만난 게 아니라 자갈치 시장을 배경으로 지지자들을 모아서 만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죠.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임대아파트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좌파는 돈 벌어본 일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임종석 씨가 무슨 돈을 벌어온 사람입니까? 민생대장정 시작을 색깔 봉쇄로 시작했습니다. 좌파라는 표현으로요. 여기에 한마디를 덧붙이죠. 제가 그 주인검사였어요. 네. 정상적으로 일해가지고 정상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임종석 실장은 전대협 3기 의장이었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서 실형 5년을 받고 복역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바로 서울지검 공안 2부 검사 황교안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력을 내세우면서 돈벌이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곧바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 좌파가 돈벌이를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느닷없이 민변을 끌어들입니다. 민변 변호사들이 잘 살아요. 어떻게 잘 사냐?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소송하라고 걸어가지고 소송비 받으면 그걸로 이제 우파 변호사들은 수임을 잘 못하는데. 민변 변호사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그 변론, 그것을 공익변론이라고 부릅니다. 소송비를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소송비에 비하면 훨씬 낮죠. 이 발언이 공개되고 민변 회장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황 대표가 통찰한 것처럼 우파 변호사들은 도저히 수임 못할 조건이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의 발언의 불똥이 황교안 대표에게 튀어버렸습니다. 과거 황교안 대표가 받았던
고액 수임료가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로펌에서 17개월 동안 17억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억 원가량의 고액 수임료를 받았었습니다. 이 논란은 이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논란이 됐었고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서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전관예우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사례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이 논란을 다시 소환해버린 거죠. 전관이 무섭긴 하네요. 한 달에 1억 원. 1억 원. 다음 날이죠.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청년몰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가봤더니 아예 청년몰이 폐쇄된 것과 마찬가지다. 완전히 텅텅 비어 있는데 시장이 비면 경제가 죽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민생을 참담하게 만들었다. 네, 황교안 대표가 방문한 청년몰은 창원시 마산 부림시장에 있는 곳인데요. 사실 이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에 시범사업을 거쳐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2016년 사업에 선정돼서 개점한 점포수가 22개 시장에 209개였답니다. 그런데 65개 점포, 24%에 달하는 점포들이 2년 만에 휴업 혹은 폐업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고 급하게 추진되면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발생한 거죠. 부림시장 안에 있는 청년몰도 개업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존폐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이걸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에게 그날 행사가 끝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청년몰이 문을 닫은 게 2년 전이라면 현 정부 출범 시기와 비슷한데 현 정부의 정책이 시장 쇠퇴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냐? 꽤 뼈아픈 질문이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길 바란다. 요즘 황교안 대표에게서 기자들이 꽤 많이 듣는 대답이라고 합니다. 5월 11일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구를 갔습니다. 네, 대한민국 보수의 아성이죠. 주말이어서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가 열렸는데요.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꽤 많았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뭔가 잘 풀릴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날 집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가 큰 사고를 칩니다. 네, 달창 발언 논란입니다.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달창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당하는 거 아시죠? 이후에 논란이 되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자유한국당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역대급 실언입니다. 그렇다고 대구에서 황교안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날 황교안 대표는 대구 수성구를 찾았는데요. 여기에서 환경미화원 체험을 합니다.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 올라탄 겁니다. 보호장구 없이. 이건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이 형사 고발을 해버려요.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전국 민주일반노조연맹에서 성명까지 내죠. 쓰레기 수거차 함부로 타지 마라. 청소 노동자의 안전을 우롱하고 정치쇼를 위해서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했다.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에서 배포한 사진이 퍼질 대로 퍼져서 꽤 오랫동안 회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죠. 5월 12일. 이번 대장정 중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만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정치인들은 부처님 오신 날 대부분 절에 갑니다. 전국 순회 중이었던 황교안 대표는 경북 영천에 있는 은혜사에 갑니다. 봉축 법일식에 참석했는데요. 모두가 합장을 하고 있을 때 황교안 대표는 손을 모아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기 부처를 씻는 관불의식에서 황교안 대표의 이름이 호명되자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하기까지 했죠.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도 어떤 종교시설에 가게 되면 해당 종교의 예법을 따르는 편입니다. 종교인들도,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스님들도 다른 종교를 방문했을 때는 그 종교의 예법을 따릅니다. 그 종교를 존중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이후 상당히 크게 논란이 커집니다. 조계종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요. 한기총에서 조계종을 향해 좌파라는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공격적인 논평을 냅니다. 그나저나 굳이 그럴 거라면, 굳이 예법을 따르지 않을 거라면 왜 절에 간 걸까요? 가서 행사를 논란으로 만들 것이라면 그냥 안 가면 됩니다. 이건 황교안 대표의 잘못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만난 사람들의 황당한 반응인데요. 5월 14일 황교안 대표가 안동 지역의 유림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죠. 김종길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통령께서는 이 보수가 괴멸되어가는 이 어려운 처지를 건져줄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요, 국난 국복을 해결해줄 구세주요, 위기 극복을 이끌어주실 구원
투수입니다. 박원갑 경북 향교재단 이사장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었는데 구세주 같은 사람이 기라성 것이 나타나서 이것을 해결한다고 요번에 등불처럼 일어나는 황교안 대표를 우리는 배웠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러는데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 정치의 혼란 이래서 저희마다 나타나는 것이 황교안 대표. 이제는 우리들이 아무튼 이분들은 도대체 뭘까요? 황교안 대표를 도와주려는 건지 혹은 엑스맨인 건지. 이날 5월 13일이었죠. 황교안 대표는 구미를 방문했습니다. 구미보를 방문했는데요. 그 전에 구미시 이통장연합회 대표의 이름으로 630여 명의 구미시 이장, 통장들에게 문자가 발송됐어요. 단합된 모습으로 현수막을 준비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구한다. 이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장, 통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 때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거든요. 논란이 됐는데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없다. 네. 시간이 좀 흘러서 5월 22일 황교안 대표는 경기도 남양주로 갑니다. 여기서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를 거론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다들 대기업 공무원만 되려고 하니 중소기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인식 개선과 함께 청년을 유인할 환경을 갖고 나가야 한다. 이런 말들은 많이 하죠, 사실.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지방 중소기업도 사내 카페를 멋지게 만들어서 회사 가는 게 즐겁도록 하면 지방으로 가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내 카페가 없어서 지방으로 취직하지 않는 겁니까? 웃자고 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민생투쟁대장정 막바지, 지역순회 마지막 날이었죠. 5월 23일 다른 당대표들이 봉하마을로 갈 때 황교안 대표는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고성군 통성농협에서 자유한국당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어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취지였죠. 당연히 이 자리에는 고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회니까 여러 얘기를 했겠죠. 황교안 대표는 앞에 산불 얘기를 짧게 한 뒤에 평창올림픽 이후 문제라든가 강원도의 각종 현안 문제, 그리고 색깔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관계 관련한 색깔 공세를 펼치기도 합니다. 듣고 있던 주민 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표님, 여기서 그냥 홍보하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이재민한테 어떻게 될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지금 그거 관심 없어요. 지금 최고위원회입니다. 이 회의 다 마친 뒤에 이러한 부분을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이 꽤 길었던 거죠. 다급했던, 답답했던 주민들은 항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직자들이 항의하는 주민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런 항의를 해요.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왜 내보내냐. 13일에 제가 현장에 알았으니까 노라고. 장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시라고. 이게 무슨 한나라당 최고위원입니까? 회의를 다 먼저 마친 그걸 다음에 중심으로 하셔야지 열받게 만들잖아요. 회의를 다 마친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틀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맞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도움이 안 돼요. 단 왜냐하면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보내고 오늘 쓴소리 하는 사람들 왜 내보내냐고 들어달라고요 좀 제발. 이런 과정이 그대로 영상으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나갑니다. 하지만 이날 논란은 다른 데서 더 크게 터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GP, 감시초소죠. GP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발언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 평화를 이야기해도 군은 막자고 말해야 한다. 군과 정부의 입장은 달라야 한다. 이에 앞서서 아까 그 문제의 최고위원회 현장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런 말도 했어요. 북한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군을 뇌사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이 두 발언이 이어지면서 황교안 대표가 군의 항명을 하라고 한 거냐, 항명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 대장정은 마무리됐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가는 곳마다 빠지지 않고 독재라는 표현, 좌파 독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강한 공격적 언사였죠. 심지어는 인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때 대변인 짓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짓이라는 표현 이전에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계속 쓰고 있죠.
어쨌든 황교안 대표는 지금 대여 투쟁, 청와대를 향한 투쟁의 최선봉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론 시비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죠. 당대표가 이러다 보니까 당내 여러 의원들도 그의 방향을 따라서 일제히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꽤 합리적이라고 지금까지 평가되었던 의원도 대통령을 향해서 한센병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황교안 대표의 전국 순회를 보면서 여러 정치인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고 비슷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번 민생투쟁 대장정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열혈 지지자들, 강한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속한 효과, 이런 성과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의 언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분위기들도 그랬죠. 이제 외연을 확장할 때인데요. 과연 이번 대장정이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번 대장정을 마치면서 또 하실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선거 연습은 한 번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1년 후면 아직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열심히 하시고 지금은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정당과 머리를 맞대고 추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풀어갈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실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체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